단속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 기만한 미삐 제과. 자, 일명 쿠키 사태라 불리며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준 이 사건의 전말. 충청북도 지역의 미삐 제과. 늘 오픈 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그 이유. 저희 아기도 먹는 소중한 쿠키인 만큼 방부제, 유화제는 당연히 무첨가. 전부 수제로 작업합니다. 제과를 전공한 부부가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해 정직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든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또 부부의 아기 태명을 상호로 써서 소비자 신뢰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다소 비싼 편이었지만 좋은 재료를 쓰는 만큼 좋은 간식을 찾는 엄마들, 건강식을 찾는 임산부, 또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큰 인기였고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저 집에 주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걸요. 그렇겠죠. 네, 엄청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온라인에 올라온 한 게시글로 밝혀진 수제 쿠키의 배신. 할인 매장 코스트비에서 파는 쿠키랑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긴 하다.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가 아니, 저 모양이 흔한 모양도 아니잖아요. 할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장제 제과를 재포장해서 더 비싸게 팔았던 겁니다. 어머머머. 소비자를 기만한 거죠. 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미삐 제과 판매업자는 이번 것만 물량이 많아서 섞어 팔았네요. 환불해 드릴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형 매장의 쿠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이걸 포대가리에서 더 비싸게 판 게 이게 사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보니 유기농, 무방부제, 수제 제과 이 모든 게 다 거짓! 어허.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큰 배신감을 호소하자 매장은 결국 폐점. 자, 그리고 지난 10월 점주 부부는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 너무 악용을 해버린 거잖아요. 소비자 어떻게 본 거죠? 선생님의 추악한 이중생활. 2010년 2월 미국 버지니아주 오즈본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신임과 사랑을 받던 교사 케빈 릭스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교사 릭스가 체포되자마자 무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신임이 두터웠나 보다. 진짜 좋아했나 보다. 이게 뭔가 약간 음모에 휘말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자, 하지만 모두 그의 추악한 두 얼굴에 속은 거였습니다. 아유, 진짜? 그의 집 더 토이룸이란 방에서 끔찍한 증거까지 발견. 성폭행한 과정을 세세히 적은 일기와 사진, 그리고 영상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환자네, 환자. 환자다, 환자. 악마다, 악마. 일길 썼대. 그리고 10대 제자들과 자연스럽게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든 뒤 선생님이 주는 술은 괜찮아. 이 정도는 마셔도 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잠들면 어린 소년들을 성폭행한 거죠. 에이. 게다가 그의 범죄는 갈수록 진화해 아동 포르노까지 제작. 야, 진짜 악마네요, 악마. 교육자라는 책임을 뒤로한 채 어린 소년들을 유린한 악마. 꼭 죗값을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지난 2014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페어필드 고등학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라커룸을 점검하던 학교 수위가 라커룸 화장실에서 무언가 수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몰래카메라. 아유, 진짜. 지겨워. 아유.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자마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일리노이주 경찰. 다행히 블랙박스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곧바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런데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누구야, 또? 설마. 여학생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은 이 학교의 수학교사이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코치인 티모시 고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와, 아니, 정말 돌았네. 자기 저 제자잖아요. 우와. 근데 정말 멍청해서 고맙다, 진짜.
그런데 말이죠. 동료 선생, 제자들 모두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드러난 그의 파렴치한 만행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는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걸로 모자라서요. 심지어 원정 경기로 타지 호텔에 머물렀을 때도 선생님이 먼저 가서 호텔 점검하고 있을게. 개인 소지품 두고 온 게 있나 체크하고 나갈게. 저런 식으로 입실하고 퇴실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수거, 이렇게 추악한 짓을 무려 2년간 지속해왔던 겁니다. 열심히 사네요. 진짜 부지런하다. 열심히 살죠. 아우. 이 티모시의 아주 슈레기 같은 행동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하다니 끔찍하다라며 학부모들은 물론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학생들을 배신한 티모시 고잉은 현재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음란물 보관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옥으로 고잉을 했군요. 영원히 고잉이네요, 진짜. 바이바이. 다음 특종은요. 현재 일본 체조계의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지난 9월 6일 익명의 누군가가 제보한 동영상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훈련장에서 선수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힘을 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입니다. 저거는 이 영상 속에 저 뺨을 맞는 선수는 일본 체조 국가대표 미야카와 사에,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은 체조 코치 하야미 유토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 영상은 체조 선수 미야카와가 15살이던, 그러니까 3년 전에 찍힌 영상입니다. 애기잖아. 때릴 데가 어딨니? 그리고 국가대표면 잘하는 선수인데 왜 저래요? 진짜? 결국 지난 8월 일본 체조협회는 하야미 코치에게 무기한 코치 등록 말소라는 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비난의 중심에 선 하야미 코치는 저도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때려서라도 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야카와 선수가 자신은 괜찮으며 하야미 코치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 마이 갓. 선생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때리면서 내가 때리는 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선수만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러려니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추가로 밝힌 입장, 누군가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했죠. 이 어린 선수를 2번 배신한 게 어른들입니다. 가장 먼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체조협회에서 되레 미야카와 선수에게 하야미 코치 중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조협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못 나갈 거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질이 안 좋은 갑질이다. 음. 정말. 갑질 선생 위에 갑질 협회가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배신한 찌질남의 최후. 2010년 3월 제82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블라인드 사이드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할리우드의 명배우 산드라 블록. We are all deserving of love. So, to that trailblazer who allowed me to have that. Thank you. 그녀가 이 사랑스러운 수상 소감을 한 지 단 열흘 만에 할리우드를 뒤흔든 역대급 불화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꼭 오스카상을 타면 그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발생한 거군요. 일단 산드라 블록과 그가 처음 만난 건 2003년 12월. 산드라 블록이 촬영 중에 미국의 유명 커스텀 오토바이 제작센터 설립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시 제임스였습니다. 운명처럼 끌린 두 사람은 결국 연애 2년 만인 2005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17일 한 잡지사의 충격적인 보도가 할리우드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산드라 블록의 남편 제시 제임스가 클럽에서 만난 모델과 수개월간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 오 마이 갓! 그거 몰랐던 거예요? 이 남편의 배신에 크게 충격을 받은 산드라 블록은요. 당시 예정돼 있었던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칩거 생활을 시작. 이에 불륜 남편 제시 제임스는 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여성들이 연이어 한 10명도 넘게 등장을 하면서 사건은 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너무 단연히. 제임스 측근의 제보로 인해 그가 불륜 상대들과 촬영해온 12편 이상의 홈비디오 포르노가 주르륵 폭로되면서 결국 참다 못한 산드라 블록은요. 제시 제임스와는 친구로도 남지 않겠습니다. 라며 2010년 6월 제시 제임스와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진짜 세상 슈렉이 면모를 보여주시는 세계 불륜남 제시 제임스는요. 뭘 잘했다고? 전 부인 산드라 블록과의 결혼 생활과 성관계 등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하는 회고록을 발간하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욕은 하고 싶으니까 이 말은 돼요? 이 말은 안 돼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2002년, 2005년, 2008년까지 총 3개 시즌 방영. 조폭 가문의 여자가 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 고쿠센. 이 고쿠센은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만큼 출연했던 스타들이 다 스타덤에 올라 스타 등용문으로도 불렸습니다. 그중에서 노다 다케시 역을 맡은 배우 나리미야 히로키는요, 상큼한 외모에 가만히 있어도 샥 올라가는 입꼬리로 여심저격 탕탕! 귀엽네. 와, 훈훈하다. 이 드라마 고쿠센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일본 인기 배우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일본 주요 언론사에 도착한 한 팩스. 그 팩스에 담긴 내용은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앞으로 더 악의적으로 폭로되는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이제 그만 연예계에서 사라지고 싶다. 어머. 자필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나리미야 히로키. 참고로 인기 스타였던 만큼 그는 당시 4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었고요. 최근 합류한 드라마는 이미 촬영 중이던 상황. 그가 갑자기 은퇴를 결심한 이유는 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충격 스캔들 보도로 일본 연예인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한다는 F 주간지는요. 나리미야 히로키 코카인 흡입 의혹 현장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어머. 사진 속 테이블 위에 하얀 가루가 코카인이라는 추측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보도 즉시 나리미야와 소속사 측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이 기사를 강력 부인. 그 뒤 역시나 나리미야의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는 약물 의혹과 함께 그의 이미지를 정말 완전히 추락시킨 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보자인 남성 A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은연중에 나리미야 히로키가 동성애자라는 걸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인 건 나리미야를 벼랑 끝, 아니 연예계 끝으로 내몬 사람의 정체. 제보자는 4년 전 클럽에서 만나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다는 남성 A씨. 친구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너무하네. 아무튼 A씨가 나리미야를 팔아 제보를 한 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나리미야 히로키의 연관 검색어와 기사 모두에는 약물 중독 이런 기사만이 도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리미야 히로키의 옛 친구였던 제보자 A씨는 뻔뻔하게도 제보 대가로 100만 엔을 준다길래 말했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리고 친구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요. 이렇게 씁쓸한 변명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100만 엔이 탐났던 거네요. 그죠? 이건 너무 큰 배신이네요. 할리우드가 배신한 남자? 1995년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 조사. 전 세계 영화 비평가들이 꼽은 가장 위대한 배우. 바로 찰리 채플린인데요.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리 채플린은 1912년부터는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미국 영화의 개척자로 불렸던 영화 제작자 맥세넷에게 인정을 받아서요. 배우뿐 아니라 직접 영화를 연출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천재성을 발휘, 미국 무성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즐거움을 얻으면 얻을수록 미국에서는 그를 쫓아낼 궁리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죠? 그 이유는 시대와 세대를 불문한 그의 명작들 때문이었죠. 1936년 현대 기계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영화 모던 타임스. 그의 작품에서 유난히 정치적 풍자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많자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그는 공산주의자가 틀림없어요. 위험인물입니다. 라며
근거 없는 누명을 씌우기에 이른 겁니다. 어허. 또 저렇게 갔군요. 당시에 뭐 색깔 논쟁, 그 메카시즘이라고 메카시즘.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을 휩쓸면서 막 낙인 찍어가지고 맞아요. 사람을 잘라내고 그런 일들이 영화계에서도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결국 1952년에 영화 라임라이트의 개봉을 위해 고국인 영국으로 간 사이 미국 정부는 그를 추방.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찰리 채플린이 알았다면 미국에 더욱 배신감을 느꼈을 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영국 국내 정보부인 MI5에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인지 확인봐라. 이렇게 뒷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02년 영국 정부가 기밀을 해제한 문서에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채플린 사후에 밝혀진 것입니다. 와, 그럼 저게 그냥 그랬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군요. 카더라가 아닙니다. 와, 증거가 있는 거죠. 너무하네. 한편 찰리 채플린은 이념적으로 중립국인 스위스에 정착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2011년 초 미국 연예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명 코미디언 겸 배우 트레이시 모건의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이었습니다. 1996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트레이시. 할리우드에서 그가 당뇨병 환자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에 갑자기 합병증이 발생. 생명까지 위태로워진 트레이시는 신장 이식 수술이 불가피했는데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트레이시는 곧바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익명의 여성이 한 매체에 배우 트레이시 모건에 대해서 폭로했는데 트레이시 모건이 생명을 구해준 여자친구를 배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트레이시 모건에게 기꺼이 신장 한쪽을 떼준 사람은 바로 전 여자친구 타니샤 홀. 그런데 사실 트레이시와 타니샤는 2달 전에 이미 결별한 사이였는데요. 계속 트레이시와의 재결합을 원했던 타니샤는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트레이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 내 신장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면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타니샤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던 트레이시는 그녀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지 않았고요. 안 했군요. 뭐라고? 같이 할 마음이 없는데 왜 받아요, 그걸? 일단 뭐 아니 사야 근데 된다. 죽게 이거예요. 생겼으니까. 자, 그 뒤 트레이시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는데요. 아이고야. 게다가 곧바로 다른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져 비난이 일자 몇 달 후 그제서야 뒤늦게 레드카펫 행사에서 신장을 기증해준 전 여자친구 타니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뒤늦었네요. 고맙단 말은 사람 아니, 대고 그리고- 해야지 뭘 그 인터뷰에서 해요. 전화를 해야든가 그 만나서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당사자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배우 트레이시에게 이 노래를 띄우고 싶네요.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났다는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났다는 너목보가 아니야.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